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사연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7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모레퍼시픽 40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래 보유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0만 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만 원을 회복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가지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화장품 관련주고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작년부터, 2년 전부터였죠. 뭐 중국과 개선이 되면서 사드 보복을 뭐 해제가 된다라고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면서 그나마 반등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일정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그리고 또 소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면서 지수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수와 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지수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고 좀 약간 상승 거의 고점에 다다르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오히려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이러한 종목들 자체가 수급이 다시 순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뭐 3년 이상 끌고 오셨기 때문에 40만 원까지 다시 기다리려면 몇 년이 걸릴지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이 가격으로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 전에 주가가 크게 모멘텀이 일기 전에 차라리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놓고 기다리신다면 보다 좀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며칠 보고서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비중 확대하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순환매가 돌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신 다음에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6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C코트레 평단가 11,950원, 비중 30%입니다. 현재 손실 금액이 좀 되는데요.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손절가와 목표가 제시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KC코트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인해서 작년 말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최고가 13,450원을 찍었고 이제는 그 부근대에서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서 좀 등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가가 11,400원이라서 그렇게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손실 금액이 좀 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많은 금액을 넣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조 바이든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뭐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재가입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을 뭐 관련주들이 수급이 많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도 그동안 많이 보여왔는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인 저항대가 12,000원 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돌파할지 안 할지 여부를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단기적으로 끌고 갈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12,000원 부근에 11,900원에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면 요 저항대 부근에서 이제 매수하시게 되시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은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점을 점점점 높여가면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추세 자체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수익보다는 일단은 수익권으로 전환되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시금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좀 떨어질 때 약간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간다고 하더라면 충분히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가는 뭐 10,000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권 자체도 말 그대로 13,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그나마 좀 대응책을 어떻게 앞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시나리오나 대응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생각을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현재 매수가가 좀 높으신 점이 부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 15%이고 매수가는 37,200원입니다. 계속 내려가서 걱정이 됩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JYP 현재가는 36,050원입니다. 37,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진 않은데요. 엔터주들 올해 실적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큰 움직임을 최근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00억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JYP 주가는 지금 좀 높은 구간이긴 한데 이런 실적 모멘텀 받아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37,200원 네, 부근이라고 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으신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엔터주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좀 피해가 보이는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수익 창출 자체가 콘서트나 이런 것들 위주로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로 인해서 좀 약간 실적적으로 크게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은 이젠 백신이 나오고 혹은 또 온라인이나 혹은 또 새로운 가수들의 신규 앨범 낼 때마다 다시금 이렇게 좀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게 다시금 크게 턴 어라운드 되면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면서 약간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36,300원 이 부근에서 차라리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대응하셔도 되고요. 이걸 약간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한한령 해제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엔터 업종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오히려 차라리 3만 원 되면 좀 더 모아가고 조금 더 떨어지면 좀 더 모아가면서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짧게 좀 36,000원, 36,500원 요 사이에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35,000원, 36,000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시다가 좀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JY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에서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더 낮춰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148,500원 3%. 일단 조금만 매수를 해봤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얼마에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48,500원 아마 어제쯤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하시고 일단 3%만 비중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조금씩 더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148,000원 정도 부근이면 정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정도 되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신규 상장 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많이 한 몸에 받다 보니까 자금들이 많이 몰렸었고 주가도 역시 2연상 넘게 3연상 가는 상장 이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그 IPO 이전에 들어갔던 물량들이나 혹은 또 상장 초반에 진입했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보다는 약간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추매 걱정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이거를 오히려 뭐 얼마 가격에 오면 사야지 설정하셔도 좋고요. 뭐 오히려 뭐 5만 원 단위로 설정을 하셔서 떨어질 때마다 좀 이렇게 5만 원 떨어지면 또 다시 매수하고, 뭐 3만 원 설정하시면서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기업 가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차후에 지금 당장이 이슈가 되거나 기술 이전이 딱 일어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좀 12만 원 모아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떨어지면 더 모아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는 딱 이렇게 정해놓고 가시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진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방 압력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가 자체를 보시면, 네, 13만 8천 원. 예, 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요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조금씩 모아간다고 보시면, 예, 뭐 12만 5천 원, 뭐 1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 가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로 보셨을 때는 손절가 13만 8천 원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하셔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합니다. 12만 원 선, 11만 원 선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씩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14,000원 비중 20%입니다. 손실 중인데요. 삼성 오너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까요? 길게 봐도 될지 힘드네요. 꼭 좀 봐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건설주 다 같이 최근에는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을 했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3% 이상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13,35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아마 좀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셨다고 하시면 지금 네. 오너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거나 막 중장기적으로 막 그렇게 막 주가가 그걸로 인해서 하락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건설이나 혹은 또 해외 수주 뭐 이 여러 가지의 뭐 기업 실적 자체가 크게 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좀 모아 가신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고 오너 리스크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안 하시고, 예, 오히려 좀 모아 가신다, 조정 받을 때 모아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네, 뭐 10%, 뭐 20%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마다 더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중장기적인 관점은 괜찮다고 합니다. 오너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림 포장을 5,730원 10%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태림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말쯤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7,000원 선 부근까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한번 5,000원 선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 재지 관련주 뭐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미 다 반영이 된 건지 요즘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분은 가격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코로나가 뭐 1,000명이 넘어가고 계속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 안 만나고 집에서 시켜 먹거나 혹은 또 뭐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 관련주, 혹시 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서 택배나 이러한 상자를 만드는 혹은 이런 포장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 따른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지금도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지금 구간에서라도 손실을 좀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뭐 시장을 또 주도하고 테마 자체가, 수급 자체가, 돈의 흐름 자체가 테마별로 이렇게 순환합니다. 어느 유행할 때는 여기에 많이 들어갔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다시 반대로 지금은 이게 지금 나와야 할 테마구나, 또 다른 테마가 이슈가 되면서 여기에 다시 돈이 몰리고, 약간 이러한 테마가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러한 포장지나 이러한 재질 관련주들은 그 전에 굉장히 오버슈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방 압력이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재 관련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만큼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차라리 좀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도 유튜브 댓글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SY 5,379원 20%입니다. 상한가를 가도 손실이에요. 태양광 관련 이슈가 있는 게 맞나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도 될지 여쭤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5,379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현재가가 오늘도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3,9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SY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았었고, 또 태양광 패널, 그리고 지붕 태양광 이런 관련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12월 달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계속 손실이라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가요? 네, SY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음압병실로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주가가 상승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와 관련된 차익 매물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러한 친환경 정책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그걸로써 주가가 아직 지금 뭐 힘을 받거나 모멘텀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음압 병실에 관련된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손절하기 시기엔 너무 많은 구간이 지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시점에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좀 저점을 다져서 3,000원에서 3,500원 사이까지 내려온다면, 그럴 때 차라리 추가 매수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차후에 뭐 친환경 정책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또 다른 재료로서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당장 계속 하락이라고 해서 이걸 손절하고 싶다 마음은 멀지만 이미 손절할 구간은 지났어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대비해서 하는 게 손절이거든요. 근데 이미 하락할 대로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손절 대응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나마 조금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다른 재료로 이슈가 될 때, 그때 반등을 노리고 나서 오히려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손절은 좀 늦었기 때문에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오면 한 3,000원에서 3,5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친환경 관련 이슈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처방전 열심히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스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0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T팜 매수가가 98,3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고 지인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너무 손실이 심해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는데 거의 뭐 처음 매수를 하신 느낌인 것 같습니다. 98,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오늘도 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8만 원 선이 무너지고 오늘 79,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계속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ST팜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자의 뭐 RNA 그 원료 물질을 공급한다고 해서 뭐 상한가도 하고 12월 초순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화이자가 12월 초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접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 노르웨이의 뭐 사망자 소식도 좀 나오고 있고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 화이자에 대한 공급 물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이시고 아무래도 좀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률 자체가 거의 한 20% 가까이 20%가 좀 넘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하방 압력이 더 이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조정 구간이 앞으로 뭐 한두 달 혹은 뭐 두세 달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을 뭐 이게 좀 더 하락에 대해서 이거 진짜 못 보겠다,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차라리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정말 지금 손절로 못 빠져 나오겠다 하시면 솔직히 몇 개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점을 다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초보자이시고 하시니까 그러한 대응 전략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탈 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 60일선 중장기선으로 이탈했다고 하시면 차라리 여기서라도 좀 손실을 확정 짓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이러한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신다면 이러한 하락분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만회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 이제 처음이시라 좀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차라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29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신건설 매수가 58,800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가와 목표가가 궁금해요. 주식하면서 처음 사본 종목인데 잘못 산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처음으로 매수를 한 종목인데 손실이셔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관련주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작년 말에는 3연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46,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현재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그 관련주 테마주로서 부각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거의 뭐 6배 넘게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당연히 급등이 있으면 당연히 급락도 있는 게 그만큼 변동성이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코앞으로 다가온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재명 관련주들은 차기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 차기 대선에 대해서 아직 뭐 2년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서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수 자체 가격이 지금 뭐 5만 원이면 거의 뭐 4연상 이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혹은 정치 테마 이슈가 살짝 뭐 좀 소외가 된다고 하시면 몇 개월 동안 또 되게 가파른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2년 뒤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뭐 2년 내에는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나 이러한 것을 좀 참고하시고 재료를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에 들어가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좀 수익권으로 전환된다. 네, 이러시면 차라리 뭐 짧게라도 5%든 10%든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손절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대선 추후에 2년 뒤에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급이 변동성은 크게 있겠지만 그거와 참고하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짧게 그냥 나 급락은 내가 솔직히 이렇게 급상승한 종목은 하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급락은 내가 차마 못 견디겠다 하시면 차라리 45,00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지만 이 정치인 테마주들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크죠. 한 5에서 10% 정도 조금이나마 수익이 나면 그냥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드렸고요. 또 급등한 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7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에이프로젠 제약 1,410원 50%입니다. 지금도 계속 빠지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가 1,235원인데요. 작년 9월에 있었던 최저가, 52주 최저가가 1,210원인데 거의 그 부근까지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분은 1,41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50%라서 걱정이 더 크시다고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CMO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비중이 크다, 손실이 크다라고 걱정을 해서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지니고 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또 걱정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현재 지금 50%라고 하시면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정도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좀 하락세가 더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차트에서 살짝 여기에 그어드린 거 있죠. 1,210원.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저점인데 차라리 이걸 또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견딜 수 없다 하시면 비중을 차라리 과감하게 줄이세요. 네, 50% 비중을 지금 1,400원에 지금 갖고 계신데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솔직히. 하지만 좀 몇 개월,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어쨌든 제약바이오 시장이 다시금 텀으로 순환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돌아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주가가 당연히 내리락 오르락 할 수 있지만 그 내리락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 투자 심리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50%나 실린 만큼 너무 지금 하락도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20% 30%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더 고통스럽고 더 정말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차라리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면서 차라리 좀 추후에 다시금 진입하거나 혹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차라리 손실분을 만회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있어서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손절을 차라리 지금 가격이라도 좀 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 저점인 1,210원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비중을 지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5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91,500원에 10%입니다. 손실이 커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유상증자 하던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작년 9월 달쯤에 96,000선에서 최고가를 찍었는데 매수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되게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현재가는 64,500원이라서 굉장히 좀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1조 4천억 원의 유상증자 소식이 있습니다. 3월 말을 목표로 추진을 중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이 손실을 어떻게 좀 만회하면 좋을지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우였죠. 네. 그냥 본주가 아니라 네. 우선주였습니다. 그래서 91,000원이 매수가라고 하시면 네, 상당히 고점인데 네. 아무래도 좀 바이든 정책 수혜주 중에 가장 이슈가 됐고 기대가 됐기 때문에 주가 역시 정말 작년 거의 한 6월부터 엄청나게 초급등을 했었고 오히려 지금 9배나 6개월 동안에 9배나 주가가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당연히 뭐 그에 따른 시설 확대나 확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자금을 투자자를 받고 그에 따라서 시설 확충이나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더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특히나 뭐 삼자 배정 같은 거대 투자자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지분을 확보하는 개념의 삼자 배정이라면 모를까. 오히려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갖고 계신 주주분들 대상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그만큼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료가 조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정권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수주가 나오고 모멘텀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지금 권리락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이제 유상증자 될 때까지 한두 달 정도는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시기에는 너무 고점이에요, 솔직히. 예.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하시려면 좀 모아가면서 평균 매수가가 어느 정도 좀 낮춰줘야 이게 중장기로 끌고 가도 내가 수익을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이렇게 좀 단기 고점에서 91,000원 이상에서 진입하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건데 이거를 손절 못하고 대응 못한다고 하시면 이 손실권이 굉장히 몇 개월, 몇 년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점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65,000원인데 손절하자니 너무 기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30% 넘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추가 매수 대응은 어렵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유상증자가 되고 나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설정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상증자가 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지속적으로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 가격보다는 지지선 이런 개념보다는 차라리 3, 4만 원, 그러니까 크게 길게 마음 먹고 3, 4만 원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유상증자 2, 3개월 동안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2, 3개월 뒤에 차라리 그때 다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것을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유상증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후에 차라리 비중을 늘리거나 혹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상증자 매물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추후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7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를 39,950원에 10% 샀는데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네요. 그냥 손절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우 바이오파마 한 4만 원 선이 고점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우 바이오파마 최근에는 계속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손절을 지금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39,900원이면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형성됐을 때 진입을 하셨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섹터와 관련해서는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10% 정도 가까이 손실이시면 10%가 좀 넘네요. 15에서 2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 지금처럼 비중이 좀 10%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나서 추후에 몇 개월 뒤에 수개월 뒤에 다시 재공략을 하시던가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상황에 고려해서 차라리 상승 가능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테마나 혹은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 좋은 이러한 산업군에 차라리 종목으로 투자하시면서 손실분을 만회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공략을 하시거나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